저는 사실은 2008년도에 커피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두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은 이제 서비스. 내가 그 회사 정책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돈을 버는 노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뭔가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 직장을 한 4, 5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 부모님이 어디 가실 때 10%만 내면 되는 티켓이 무한대로 나오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이요? 네. 저희 언니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시집을 그냥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다 갖고 오는 첫 자식이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고객 컴플레인이 딱 인터넷으로 하나만 떠도 그 직원은 정말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조용히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냥 고객이 말하면 그게 그냥 법이 되는.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데 그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본사로 들어갔는데 본사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관리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리직들이 그 안에서 승진을 하고 더 좋은 부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시잖아요. 영어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쟁, 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그때 당시는 되게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친척 오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앞으로 유망하다. 네. 그래서 추천을 해줘서 그걸 반년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 전공도 아니고 진짜 너무 힘들게 배워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군 관련 쪽이다 보니까 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피하 식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군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네. 그땐 처음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땐 영어들. 처음 들었죠. 피하 식별이란 말도 처음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요소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쪽보다는 아무래도 기획이나 관리나 이제 예산 쪽에 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네 하고 가서 그 일을 좀 열심히 했어요. 잘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서 내가 여기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좀 항상 아쉬웠던 게 그냥 내가 하면서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커피 프린스가 이제 엄청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카페를 한번 차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또 카페를 차리려면 커피를 배워야지 라고 해서 직장 이제 퇴근하고 6시 퇴근이니까 퇴근하고 그때 당시 홍대에 있었던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저녁반, 직장인반, 기초반을 듣게 된 게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였을 거예요. MBA. 네. 진짜요? 네. 저도 옛날에 거기 다녔는데. 진짜요? 몇 년도에 다니셨어요? 저 12년도에. 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18년도에. 진짜요? 저 홍대 하셔가지고 순간 좀 운이 좋게 MBA에서 그 삼성에 오픈을 하나 하게 되는데 거기 점장으로 가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IT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옳았구나. 이게 나한테 오는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카페를 오픈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기회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휴직을 했죠. 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거기서 이제 거의 한 1년이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바리스타로 일을 했어요. 한 3, 4개월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커피 프린스랑 다르죠. 네, 다르고 더 크게 보고 더 많은 걸 제가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는 데일리한 그런 일상들이 이게 다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MBA에서 저한테 강사로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지루함에 그냥 막 지쳐가고 있을 때 진짜요? 네, 제안을 주셨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거기서 강사했어요. 진짜? 이게 루트인가요? 이제 MBA에서 부원장님이 제안을 주셨어요. 강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라떼아트랑 에스프레소 이제 선생님이셨던 이영민 대표님이 놀러 오신 거예요. 저는 조금 자랑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 또 갑자기 커피를 드시다 말고 얼굴빛이 탁 변하시더니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응? 지금 얼마나 커피를 했다고, 얼마나 경험이 있다고 커피를 가르친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화가 나고 어쩜 저렇게 말씀하시지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돈을 내고 오는 수강생분들한테 본인이 나눠줄 경험이 얼마나 되냐. 본인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되냐. 그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냐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어쩜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었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 알알이 다 맞는 말씀이니까 얼굴은 붉혔지만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피라는 게 그냥 카페를 오픈하거나 로스팅 하시는 분들처럼 로스팅을 한다거나 그거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연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한이 많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복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1년이 좀 안 됐을 때. 다시 IT 회사로요? 네. 그러니까 휴직계를 냈었으니까 다시 복직을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였고 그런데 커피는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영미 대표님께 그때 이제 또 오셨을 때 전 복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커피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대표님께서 큐그레이더라는 게 있어. 그거 한번 해봐. 또 너는 좀 맛을 표현하는 게 좀 독특해서 그걸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브레 가서 서필현 대표님께 배웠죠. 미국 버먼트 가서 큐를 딱 따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표님께서 야 WBC라는 대회가 있어. 거의 뭐 네. 거의 나침반인데. 네, 그러니까 나침반이신데. 그냥 멘토링을 계속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 큐가 뭔지도 몰랐고 WBC 대회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왜냐면 WBC 대회를 하게 된 건 대표님이 그 전에 한국에 이런 대회가 있는데 커피를 하려면 이것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심사를 봤던 거지 WBC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본 건 아니었거든요. 몰랐죠, 그거는. 그러니까 WBC가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그쵸.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네.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대회를 주최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이제 운영했던 국가대표 선발전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했죠. 심사를? 네, 했죠. 그거는. 그거는 하셨어요? 네, 했었고. 그 전에. 그거는 큐 따시면서 뭐 그때 이렇게 하신 그쵸. 거고. 큐를 따면서 그 과정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WBC 심사위원을 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저는 그냥 이게 커피를 하는 길이야. 그러면 그냥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심사를 뭐 한 2009년 정도부터 하셨어요. 네. 심사를 처음 하게 되면은 출전한 선수분들보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할 때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분들을 심사해야 되는 역할로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2009년, 10년도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너무 죄송하게 심사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나 네. 아니면 심사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한 거는 이제 앞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따라가지만 선수와 심사위원의 관계라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월드 되고 한국에 와서는 그게 갑자기 위치가 바뀌잖아요. 네. 그냥 일반 센서리 심사위원이었다가 갑자기 월드가 되고 한국에 오니까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딱 주어지니까 저보다 경력 10년 앞에 계시는 분들 대회도 창창히 더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처럼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럼 국대대회를 2019년부터 심사를 하시고 언제 월드저지가 되셨어요? 11년도에 됐어요. 2년 후에? 네, 2년 하고 시험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 바로 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과정이 월드 심사를 하려면? 우선은 2년을 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그 기관, 지금 SC 한국 챕터지만 예전에 한국커피협회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마 요청을 가거나 제가 이제 제출을 하고 그다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실제 대회처럼 그 바리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센서리 테스트라고 해서 강도에 대한 테스트나 아니면은 그 향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미각 테스트, 센서리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필기 시험 보고 그때는 불필요한 테스트가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세계대회 심사위원 네, 되기 위해서. 예. 근데 실기도 실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실기를? 그러니까 실제 바리스타가 있고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터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랩들이죠. 네. 랩들이 와서 그걸 운영을 할 때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서 기준을 맞춰놓고 실제로 이제 맛을 보고 선수들의 시연을 보고 네. 제대로 평가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고 본인이 준 점수나 맛에 대한 기억이 있고 왜 그걸 줬는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수용이 되면 스스로 본인이 그 점수에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칼리브레이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월드저지 되셨을 때 네. 한국에서 거의 최초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에요. 저보다 두 분이 더 계셨어요.
아, 두 분이 더 네. 계셨어요? 저 갔을 때도 한 분이 이제 같이 가셨는데 네. 아마 끝까지 안 하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예. 홀로 남았죠. 아, 그때는 혼자 되셨구나. 네. 지금은 몇 분이 계세요? 월드 저지가? 지금은 이제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기준으로 네. 센서리 심사위원이 4분, 네 그다음에 분. 테크니컬 심사위원분이 1분 계세요. 어느 정도 영어는 당연히 돼야 되죠? 당연히 그건 그래요. 네. 당연히 그건 그런데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낮아도 맛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우회해서 갈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재밌는 게 저도 월드 가서 이렇게 맛을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맛을 잘 봐요. 좀 자신감 있게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네, 자신감 있게 하셨어요. 그 칼리만 잘 맞으면 내가 주는 점수가 명확하면 사실은 할 말이 많이 없는 때도 있어요. 아, 그쵸. 네. 난 너무 네.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변호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아니면 헤드가 도움을 요청을 하죠. 왜 그 점수를 줬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줘. 다른 심사위원들이 듣고 칼리 좀 하게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헤드에 따라서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심사위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칼리 기준에 따라서 잘 맞추고 있는 심사위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재밌는 게 한국 분들의 아마 이게 교육 문화에서 오는 약간 맞아요. 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저긴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치우님 무슨 멘트로 이 점수 주셨어요? 테이스트 밸런스 커멘트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초반에는 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내가 너무 높나? 내가 너무 낮나?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맞아. 본인이 분명히 잘 줬음에도 불구하고 멘트를 정확하게 이제 읽지를 못한다거나 이러면 심사 시험을 볼 때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본인이 준 점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칼리브레이션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심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칼리보다 조금 낮게 줬어요. 그러면 왜 그 점수 줬어? 그러면은 이래서 줬어 라고 하면 다른 심사위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그 점수 줬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하면 갑자기 치우님이 나는 그 쓴맛을 난 너무 부정으로만 느꼈네.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긍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역량으로 보는 거예요. 잘 맞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최고 베스트지만 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빨리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올릴게 낮출게가 아니고 들어보고 타당한 이야기를 내 맛의 기준에서 무엇이 지금 칼리가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센서리 심사를 봐도 그렇고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표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면은 나는 저렇게 멋진 표현을 못 쓰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이 좀 되는 경향이 있죠. 그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이걸 말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네. 근데 뭐 이제 서양 문화권은 이제 틀리던 말던 그냥 뭐 얘기하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다 낮게 주고 있는데도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높게 준 거를 나는 이게 맞다라고 봐. 이러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난 이게 맞다라고 봐. 그러면 물론 다음 라운드에 그 사람은 못 올라가요. 칼리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못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런 성향. 그냥 이 사람이 오늘 칼리가 잘 안 되네. 이 사람이 특히 이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있네.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 없어를 평가하진 절대 않거든요. 워낙 사람이 다양한데 어떻게 항상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율의 능력과 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지 않아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맛의 표현을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표현을 안 해보고 살아온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정답과 오답이 항상 명확했어야 되는 어떤 생활 반경에서는 네. 이런 생활 문화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다 그 2년 후에 월드 저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 이제 적어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네. 근데 그 경력이 꼭 국가대표 선발전의 심사위원이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커피 업계에서 경력이면 돼요? 그 WC가 인증한 대회 심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WC가 한국은 지금 현재 SCA 한국 챕터에게 인증을 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챕터가 완벽하게 활성화가 안 되거나 자리를 안 잡은 경우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열리는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대회를 하셔야 돼요. 2년 연속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험을 보면 보실 되는 수 거죠? 있어요. 네. 보통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봤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이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WC 조직은 그 스페셜티 기반으로 사실은 대회를 만들고 있는 대회다 보니, 그 스페셜티 기반에 어찌 보면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바리스타의 어떤 표상을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생두를 써야 되고, 무조건 뭐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 안에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과연 이 커피 산업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질문을 제시하거나 해서 새롭게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한국 바리스타 분들이 좀 많이 놓쳤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장에서 바리스타 현업으로 있으면서 왜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게 사실 아이디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에스프레소, 뭐 밀크 베버리지 아니면 시그니처에 녹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희 이제 한국 바리스타 분들은 정말 주제는 정말 제일 좋아요. 그 주제를 딱 들으면 갑자기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고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터니스는 항상 나쁘지 않다. 커피에 좋은 비터니스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찾아낸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주제를 많이 던졌는데 끝날 때는 그 얘기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비터니스가 없어지고 그냥 에스프레소 밀크 베버리지 시그니처 만들고 이제 끝나는 경우 그러면 되게 아쉽죠. 한국은 아무래도 생산지로는 조금 접근이 어렵잖아요. 네. 산지로의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소비 국가로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그동안은 접근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연 바리스타님도 그렇고 산지에 많이 갔다 오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서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진 케이스죠. 그러네. 네. 한국은 진짜 소비의 관점으로 커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는 사실 생산 국가잖아요. 그쵸. 네. 베트남도 생산 국가고. 네. 근데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이거든요. 그 아니에스카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주연 씨 전에. 네. 근데 그 전에 폴란드 선수로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승하기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예선 탈락을 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디브리핑을 받으러 왔는데 네. 디브리핑 할 심사위원이 거의 안 왔어요. 왜요? 그냥 이건 그냥 강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자율이에요? 네, 와야 된다. 와라 이렇게는 하지만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안 오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1대1로? 전지현 박사님 전 챔피언, 세계 네. 챔피언을 디브리핑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안면이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네. 딱 왔는데 너무 갑자기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키도 크시지 않아요? 키도 크고, 그죠? 이렇게 인상도 웃지 않으면 네. 딱 굳어 있고, 네.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앞에 코치님하고 같이 앉으셨는데 그냥 그 시트지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쓴맛이 어땠기 때문에 단맛이 어때서 이렇게 해서 그냥 시트지를 쭉 얘기해주고 보통 다른 선수들은 알겠다, 고맙다, 다음에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조율이 되는데 네. 끝나는데 뭐가 떨떠름하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거로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뭔가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조금 자괴감도 조금 들고 근데 이제 그 코치분이 그냥 고맙다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한 거예요.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근데 그러네요. 아니에스카를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가 준 시트지에 써 있는 거 보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그거 보완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 소름 너무너무 돋았어. 감사하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마 조금 희열을 얻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센서리 심사위원이잖아요. 네. 만약에 커피 맛을 느끼고 평가하는 거라면 테이스팅 심사위원이 돼야 돼요. 센서리 심사위원이란 저희가 오감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오감을 다 총동원해서 선수와 마주보는 그 커피 한 잔에 줄 수 있는 점수가 사실 맛으로만 만약에 평가가 된다, 테이스팅으로만 된다 그러면 그러네요. 줄 수 있는 점수는
사실 큰 편차가 없을 거예요. 그냥 블라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떤 나한테 맞는 기물을 준비하고 도구를 준비해서 네. 방법을 제시한다는 건 그런 오감을 다, 통감각을 다 써서 네.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좋은 생두를 골라서 맛있게 로스팅해서 잘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그냥 기본이라고 봐요. 거기에 내꺼화 시킬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시연을 네. 어떻게 잘 만들어서 표출을 하고 제시를 하느냐.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센서리 심사위원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 커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신 분들한테는 센서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뭐 듣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감각. 예. 근데 커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커피 맛과 향을 즐기고 느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좁은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커피 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네. 더 넓게 못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챔피언만 남는 건 아니거든요. 대회에서 항상 챔피언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남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도 자기 걸 어떻게 표출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고 내 걸 많이 보여줄 수 있으시면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 자체만으로도 챔피언. 네. 왜냐면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챔피언 말고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그 복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랩 그룹 안에서도 이제 그런 토론이 조금 되고 있는 게 발효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이거를 대회가 얘기하는 순수한 발효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 얘기 아직도 많이 아규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효라는 과정 이외에 그 뒤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내가 가양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가양으로 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우리가 아직은 이걸 뒤집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을 봐야 될까, 지켜봐야 될까라는 이제 논란이 조금 일고 있고, 그 SCA의 기술 이사로 계시는 분이 작년에 센서리 포럼 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발효라는 부분을 이제 어디가 맞는 발효이고, 어디는 우리가 가향으로 봐야 돼.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투명성이라는 제3의 물결이 오고 막 이러면서 나왔던 그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투명하게 이제는 진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한국 분들도 조금 요즘 늘고 있는 게 알러지 있잖아요. 어떤 음식에 대한.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알러지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만 봐도 투명하게 우리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토론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심사위원 본인 부담 비용이 좀 궁금하다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커요. 월드 가는 건 무조건 자비예요. 다 자비예요? 네, 무조건. 숙식 뭐 다 자비예요? 네, 다 자비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에서 열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각 대회에 가는 건 자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랩이 되지 않아도 저 사람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초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초청받아서 가니까 숙박비나 이런 경비, 뭐 항공비 이런 건 다 대주죠. 근데 이제 월드 가는 건 자비. 안스타님께도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얘기했지만 심사위원이 됐다라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큐를 땄을 때 큐 따고 나서 뭐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처럼 심사위원은 우선은 심사위원이 됐다는 건 지속적인 심사를 해야 돼요. 하고 말고 하면 사실은 심사의 맥을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가 어느 정도 좀 쌓였을 때는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쯤 되니까 센서리스트로서 내가 뭔가 활약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그런 대회 경험과 SCA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센서리 분석이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커피 산업에서 내가 회사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향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10년 해보니까 조금 길이 보였어요. 10년 해보니까.